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살이 된 여자입니다. 결혼은 했고 아들이 한 명 있어요. 아들을 낳기 전에 아이를 떠나보내기를 2번이나 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생긴 아들입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남편이랑 시부모님도 다 좋으신 분들이라 아들과 저희 남편과 행복하게 살려고 해요. 저와 남편은 나이 차이가 6살이나 나요. 제가 대학생 3학년인 24살 때 남자친구는 30살이라서 학생이라 돈 없고 힘들었던 저에게 직장인 남자친구는 많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매일 편의점 음식만 먹으면서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는 저에게 매일같이 찾아와서 밥도 사주고 음료도 사주면서 저를 챙겨줬죠. 타지에서 혼자 대학교를 다니다 보니 부모님도 너무 보고 싶었는데 아빠같이 저를 살뜰히 챙겨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와 남자친구는 직장인과 학생 사이였지만 말도 잘 통하고 다정한 남자친구의 성격 덕분에 싸울 일도 없어서 무난하게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와 남자친구가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야, 내 동생이 지금 여기 근처라는데 같이 밥 먹을까? 괜찮아?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남자친구의 가족을 만난 적이 없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만나게 되니까 조금 놀랐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남자친구가 말했던 가족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였기에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식당으로 갔고 그곳에는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앉아 있었죠. 첫인상은 굉장히 예쁘고 착해 보였습니다. 남편과 다르게 생겼지만 그래도 여자니까 많이 꾸민 탓에 그렇게 보였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남자친구의 여동생과 인사를 하고 셋이서 한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되게 활발하고 말도 잘 받아줘서 대화가 잘 통하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저보다 3살 어렸습니다. 학교는 다니지 않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주위에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남자친구의 여동생에게 주위 친구들 보면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화이팅 하라고 말해주고 그녀도 저에게 응원 고맙다며 웃으면서 말해주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밥을 거의 다 먹어갈 때쯤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자리를 비웠고 그때 갑자기 남자친구 여동생이 언니는 이제 곧 졸업인데 저희 오빠가 밥 먹자고 하면 왜 좋다고 나와요? 공부는 안 해요? 그렇게 살다가 뭐 되려고 그래요? 저처럼 시험 준비라도 하시지. 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그런 날카로운 질문을 들으니까 왠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다정하고 웃으면서 좋은 이야기들만 가득했던 식사 자리였는데 남자친구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3살이나 많은 저에게 그렇게 살다가 뭐가 되려고 그러냐고 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때 저는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고 남자친구의 여동생에게 아, 저 일반 회사 들어가서 돈 벌면서 살려고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녀는 아, 그렇구나. 라고 하더군요. 약간 기분이 상하긴 했지만 한 번은 참을 수 있었어요. 저희는 밥을 다 먹고 남자친구는 저를 데려다 줘야 한다며 여동생 보고 먼저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언니가 무슨 애기도 아니고 언니도 성인이야. 혼자서 집 갈 수 있다고. 이제 여자친구 생겼다고 가족도 버리는 거야? 오빠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엄마 아빠한테 다 말할 거야. 라고 하더군요. 야, 우리 집은 여기서 얼마 안 걸리는데 금방 갈 수 있잖아. 수연이는 집이 멀어서 내가 차로 데려다 줘야 해. 오빠, 요즘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는데 굳이? 오빠 차 그렇게 얻어 타면서 언니가 기름값은 줘? 저는 옆에서 계속 듣고 있으니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저기요, 말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기름값이라니.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집 데려다 주는 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그쪽은 여기서 집까지 걸어서 5분이잖아요. 오빠, 그냥 오늘은 나 혼자 갈게. 그냥 동생이랑 집 가. 그런데 그녀는 제 말을 듣고 좋다는 듯이 그래요, 혼자서 잘 가요. 오빠, 가자.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혼자서 가려고 했지만 남자친구가 굳이 데려다 준다고 해서 여동생은 혼자 집에 걸어가게 하고 저는 남자친구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남자친구가 수연아, 미안. 우리 동생 많이 짓궂지? 아니야, 괜찮아. 내가 많이 예민하게 굴었나 봐. 나중에 오빠 여동생한테 사과할게. 아니야, 너 맞는 말 했어. 사실 이건 나중에 말하려고 했는데, 응? 뭔데? 사실 나랑 동생은 피가 섞인 남매가 아니야. 어? 무슨 소리야? 장난치지 마. 우리 아버지가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동생 어머니랑 재혼을 하셔서 그렇게 배다른 남매가 된 거야. 어렸을 때는 기댈 곳이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친하게 지냈는데 내가 여자친구 생기고 나서 많이 소홀해졌다고 섭섭해서 그러는 걸 거야. 미안해. 알고 보니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배다른 남매였던 겁니다. 그런 아픈 사정을 들으니 그녀가 저한테 했던 모진 말들이 다 섭섭함에서 나온 말들이라고 느껴지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날 남자친구에게 그녀의 전화번호를 받고 미안하다고 먼저 연락을 해서 서로 좋게 화해를 했습니다. 얼마 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인이고 저는 아직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집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려고 했죠. 저와 남편은 남편의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신혼집을 잡았어요. 그런데 얼마 뒤 시누이가 저희 윗집으로 이사를 왔더라고요. 공무원 준비한다던 시누이가 어떻게 혼자서 살 수 있냐고 물어보니 남편 말로는 워낙 고집을 피워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혼자서 공부하느라 바쁠 시누이가 걱정돼서 반찬도 자주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주고 청소도 해주려고 했죠. 그런데 저희 신혼생활이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시누이의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자고 있는 새벽 6시부터 저희 집 초인종을 마구 눌러대면서 언니, 오빠, 밥 줘! 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은 출근이 9시라서 적어도 8시엔 일어나는데 새벽 6시라뇨. 눈곱도 떼지 못하고 문을 열어주면 시누이는 밥을 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먹기 힘들고 시험 준비 때문에 시험 기간에 맞춰서 하루를 움직여야 한다고 하길래 이해하려고 했지만 매일같이 그렇게 찾아오니까 조금은 버겁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만들어줘 저거 만들어줘 하면서 아예 메뉴를 고르고 또 집으로 오면 막무가내로 살림 잔소리를 잔뜩 합니다. 언니, 이렇게 두면 먼지 쌓인다니까? 언니, 이 그릇 깨끗이 씻은 거 맞아? 라고 하면서 무슨 가정도우미 대하듯이 저를 대해요. 그리고 밥을 먹었으면 차려줘서 고맙다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차려주기 전에 자기가 먹고 싶은 재료들을 사오면 될 텐데 그냥 밥 먹고 입을 쓱 닫고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무슨 저희 집이 식당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도 시누이가 시험을 준비하니까 예민할 거라고 생각하고 참았어요. 그렇게 한 몇 달 정도를 저희 집에 매일같이 방문해서 밥을 얻어먹고 갔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집에 저 혼자 있으면 저희 집에 와서는 언니,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을 해요. 원래 단 한 번도 애절하게 부탁을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제 손을 잡으면서 제발요 언니 라고 했습니다. 제가 돈 관리를 하는 걸 알아서 그런지 시누이가 저한테 부탁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얼마 빌려주길 원하냐고 물어보니 무려 1,000만 원이나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시누이는 저희 시댁에서 사치 부리는 걸로 유명한데 용돈을 받으면 옷을 사거나 명품 가방 사는데 써버려서 돈이 없어요. 이번에는 신용카드를 막 긁어버려서 한 달 카드값이 1,000만 원이나 나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우선 생각해 볼게요 라고 했지만 1,000만 원은 너무나도 부담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을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시누이가 와서 나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뭐? 돈? 얼마 빌려달라고 하던데? 1,000만 원. 뭐? 절대 안 돼. 걔 우리 결혼 전에도 돈 엄청나게 빌려갔다가 아직도 안 갚았어. 맨날 갚는다면서. 이번에 버릇 좀 고쳐놔야겠어. 절대 안 돼. 남편은 원래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치는 성격이 아닌데 시누이의 돈에 대해서는 항상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의하면 결혼 전에도 항상 몇백만 원씩 빌려간 게 수십 번이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니까 빌려줬지만 금방 갚지 않았고 점점 액수가 커져가서 이제는 못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시누이한테 죄송한데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언니는 그런 걸로도 오빠 설득 못해서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언니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더니 에휴, 근데 말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남편 말도 들어보니까 이미 남편한테 빌려간 돈만 엄청나게 많다면서요. 그럼 그거 다 갚고 빌려드릴게요. 아니, 그 많은 돈을 지금 당장 어디서 구해요? 그리고 제가 갚는다고 했는데 왜 저를 못 믿어요? 진짜 짜증나. 시누이는 저희 집 현관문을 쾅 닫고는 자기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제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보다 동생이니까 참자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저희 집에 있는 제 귀금속들이 하나둘씩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귀걸이였지만 점점 날이 지나갈수록 가방, 옷 등등 큰 물건들이 없어지더라고요. 다들 명품이고 값비싼 제품들이라 저는 시누이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시누이에게 혹시 내 팔찌 못 봤어요? 그때 예쁘다고 했던 거 그게 지금 없어졌거든요. 라고 조심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는 언니, 그거 지금 없어졌다고 저 의심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돈이 급하다지만 도둑질은 안 해요. 진짜 사람 뭘로 보는 거예요? 당장 사과해요. 당장. 아, 미안해요, 미안해. 의심한 게 아니라 그 팔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이 시누이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그냥 혹시 나중에 발견하시면 말해달라고 부탁하려던 거였어요. 언니, 진짜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기분 나빠요. 그 팔찌 팔아봤자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시누이는 무조건 아니라면서 오히려 화를 내면서까지 부인했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시누이가 확실히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제 귀금속과 명품 물건들은 하나씩 없어져 갔고 남편까지 자기가 선물해준 가방들은 어디 갔냐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장 찾아야겠다 싶어서 틈만 나면 제 물건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우연히 본 카톡 프로필에 제 팔찌와 비슷한 게 있는 겁니다. 바로 시누이 프로필이었어요. 사진을 눌러보니 떳떳하게 제 팔찌를 착용하고 제 목걸이와 제 가방들을 자기 것처럼 치장한 뒤 셀카를 찍어 프로필 사진을 했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한테 다 일러 바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시누이를 정말 혼내더라고요. 남편이 혼내니까 자기가 가져간 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시누이한테 네가 우리 아내 스트레스 받게 해서 이렇게 된 거면 어떡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시누이 탓을 해버리면 화풀이를 시누이한테 해버릴 것 같아 제 몸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 중이었죠. 그렇지만 남편의 속마음을 그때 알고 나니까 조금은 심란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시누이에게 사과를 받고 저는 혼자서 거실에 앉아서 깊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제 옆을 지나가면서 중얼거렸는데 우리 오빠를 어떻게 꼬셔서 저렇게 만들었냐? 생긴 값 한다더니 여우같이 생겨서는 이라고 하더군요. 그러고 자기 집으로 유유히 갔습니다. 안 그래도 심신이 불안정한데 시누이한테 그런 말까지 들으니까 억울하고 화가 나더군요. 평생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임신도 못하고 죽을 것 같아서 딱 한 번만 시누이에게 반항을 해보기로 했어요. 이렇게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땐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려고 했답니다. 원래 제가 TV를 보고 있으면 시누이가 리모컨을 뺏는 건 흔한 일인데 그럴 때마다 볼 게 없네 하고 TV 전선을 뽑아버린 후 제 방으로 갔어요. 그러니 시누이는 언니 전선 다시 꼽아요 라고 소리를 쳤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시누이가 중얼거리는 말에도 절대 대답하지 않고 시키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물론 아침마다 밥 차리는 짓도 그만했고요. 그리고 제가 라면을 잘 끓여요.
파랑 양파나 여러 가지를 잘 넣으면서 팔팔 끓이면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제 라면을 좋아합니다. 제가 야식으로 라면을 먹으려고 끓이고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식탁에 잠깐 올려놨는데 그 사이에 신우이가 식탁에서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화가 났지만 화가 나지 않은 척 표정을 온화하게 하고 기분 나쁜 내색 없이 다가가서 냄비를 잡고 싱크대에 그대로 갖다 버렸습니다. 신우이는 젓가락을 들고 입에는 라면을 물고 있으면서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제 라면을 뺏어 먹은 거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게 너무 통쾌했습니다. 제가 신우이 말 다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해주니까 신우이가 너무 화가 났는지 시부모님에게 일러 바쳤더라고요. 그런데 시부모님들의 반응이 더 웃겨요. 저는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워낙 친하게 지냈고 다들 저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신우이가 시부모님에게 새언니가 나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싫어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 다들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가 없는데 가족끼리 친하게 지내야지. 애 지금 몸도 성하지 않고 해서 많이 힘들 텐데 네가 좀 도와줘야지. 어?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신우이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신우이는 아무도 자기 편을 들어주지도 않고 돈도 없으니까 하루 종일 집에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성질을 제대로 긁어댔어요. 제가 처음에 취업 준비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남편 내조를 하고 아이를 잃는 경험도 2번이나 하다 보니까 취업 준비는 거의 안 하는 거라고 해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의 월급으로 저희 둘이서 먹고 살 정도는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신우이가 언니 공부 좀 해요. 자격증이라도 따서 알바라도 하던져. 진짜 평생 우리 오빠 돈 받아가면서 살려고요? 민폐야 진짜. 저는 그래도 결혼이라도 했지 신우는 마땅한 직업도 없고 결혼도 안 했으면서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어때요? 이렇게 살다가 신우처럼 되겠죠 뭐. 라고 무심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니 신우가 놀랐는지 벙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제가 투명인간 취급하고 말대꾸도 안 해주고 하니 저희 집에 와서 저를 놀리는 재미가 없어졌는지 한동안 저희 집에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시간을 즐기고 남편과 오붓한 시간도 같이 보냈습니다. 남편도 신우의 행방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주 뒤 가족 모임이 생겨서 저희 시부모님과 저와 남편 그리고 신우가 식당으로 가서 오랜만에 한 테이블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우가 가족들 앞에서 오빠, 나 돈 좀 빌려주라. 어? 이번엔 진짜 갚을게. 우리 남매잖아.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한테 이 정도도 못 해줘? 라고 하더라고요. 아예 부모님 앞에서 대놓고 남편한테 부탁하면 남편이 아마 돈을 빌려주겠다고 할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데 네가 한 번이라도 갚았으면 줄 텐데 나한테 돈 빌려가 놓고 단 한 번도 갚은 적 없잖아. 갚을 노력이라도 안 했잖아. 그래서 이번은 좀 힘들겠다. 라고 단호히 말했어요. 저희 남편의 말에 시부모님도 이해를 하시는지 아무런 말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신우이가 갑자기 그렇게 심보를 못 대겠으니 애가 안 나오지. 라고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중얼거려도 거기 있는 저희는 전부 다 들었죠. 이때까지는 저한테 화를 내고 못되게 굴어서 다 이해하고 봐줄 수 있었지만 간절히 임신을 원하는 사람한테 그런 모진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순간 너무 울컥해서 눈에 눈물이 맺혔고 저희 테이블은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희 남편이 일어나서 신우의 뺨을 내리쳤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남편을 말렸지만 남편은 단단히 화가 났었죠. 너 새언니한테 그렇게밖에 말 못해? 네가 내 친동생은 아니었어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니까 다 참을 수 있었어. 그런데 이건 아니지. 너 당장 사과해. 오빠, 미쳤어? 내가 사과하게? 왜? 다 맞는 말이잖아. 심보 좀 고쳐봐. 혹시 알아? 애 생길지? 난 잘못한 거 없어.
그리고 신우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해서 그래. 미안해. 라고 했죠. 신우는 그러고 단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신우를 안 본 지 2달이 넘어가니까 바로 임신을 했고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어요. 다들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겪었던 일의 원인은 신우이가 준 스트레스였던 거죠. 지금은 저희 아들을 잘 키우면서 육아와 살림까지 다 하고 있는 여자로 살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신우한테 미안한 감정이 조금은 있지만 신우가 먼저 사과하러 오기 전까지는 저도 사과하러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남편도 뺨 때린 건 미안하지만 먼저 그런 말을 꺼낸 신우가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도 새로운 가족이 생기면 괴롭히지 마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